다른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라면 그들은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보세요. 그들은 경제학자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책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로 저는 역사상 어떤 공화당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대의빈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부통령께서도 반응하신 추방 제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 사건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 작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국가방위군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면 미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지역 경찰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뮤어 지역차를 사용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어떻게 추방하시겠습니까?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당국에서 이 나라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닐까요?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네, 그들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범죄자들을 허용했습니다. 수많은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이요. 테러리스트들을 허용했습니다. 흔한 거리 범죄자들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약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그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의 범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거리에서 범죄자들을 데려와 우리나라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허용한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한 일로 우리나라의 구조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를 제외하고요. 여기에 범죄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사기성 발언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라의 범죄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범죄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FBI는 이 나라에서 전박인 폭력학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통령님은 전직 대통령형 저를 사용하세요. FBI. 그들은 진술을 사기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도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범죄가 발생한 도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그들이 창출했다고 말한 8천 개의 일자리가 사기로 판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뮤어 부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부통령 해리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 범죄, 경제 범죄, 선거 간섭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11월에 자신의 형사 판결을 받는 다음 대규모 법정에 출두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법 집행에 대한 존중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 부통령은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연방 법집행기관 45천 명의 요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전진하고 이 똑같은 오래된 수사법을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고 주택 부족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들은 똑같은 낡은 플레이북에 지쳐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감사합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신뢰합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정치적 상대를 상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에서 이길 것이고 나머지는 항소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무기화라고 불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무부를 무기화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법무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와 페니 윌리스부터 뉴욕 법무장관과 뉴욕의 DA까지 말입니다. 그 사건들 모두요. 그리고 그는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쫓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 바이든은 문서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문서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2달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무기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법무부의 무기화라는 개념에 대해 정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극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2024년 선거가 치러지는 맥락을 이해해 봅시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면 본질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면책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미국 헌법을 폐지하겠다고, 인용하자면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적들에 맞서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 대한 경멸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는 지금 법원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JD 벤스가 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